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군맘 TV. 안녕하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도 잘한다. 군맘TV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태인 작가님 2부 두 번째로 모셔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이 어떤 교육관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서 서울대, 영재고 이렇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과목별로 아주 꼼꼼하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어는 살짝쿵 들어보긴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랬지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영수 기본 과목들이랑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같은 이런 기타 과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이것도 네, 좀 네.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선생님 국어 어떻게 아이 학습 시키셨나요? 국어는 독서에 대한 거를 초등 기간 내에 좀 신경 써서 아이가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줬고요. 근데 선생님 혹시 그 뭐 필독서 같은 것도 읽히셨어요? 뭐 필독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필독서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초등 어떤 그 과목 뒤편에 보면은 그 필독서들이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뒤에 그 해당 맞아요. 본문이 실린 전체 그런 게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과목별의 맨 뒤편을 보면 참고 도서 그 전체에 대한 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셨죠 그거? 저 교과서 만드는 저만 그래요? 줄 알았더니. 저는 그 초등 때 이용했는데. 그렇구나. 네. 네,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네네. 초등 교과서, 국어 네네. 교과서 뒤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와 있어요. 영어도 나와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새 지문이고 새로 만드는 거기 네네. 때문에 사실 초등에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국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이 전체가 실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참고도서 이제 활용을 저는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 이제 제가 활용했던 게 신문을 저희가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신문 기사들 중에서 그 아이들이 넘겨보고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 보통은 뭐 날씨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떤 과학이나 뭐 기술이나 그 어떤 것도 소재는 상관이 없어요. 네. 본인 원하는 거 한 꼭지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인 거 밑에 뭐 그림과 글로 한 줄 정도 표현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초등 저학년 때 이제 좀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어 관련으로 제가 어떠한 활동들은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책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책 독서를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논술 같은 것도 전혀 안 하셨었나요? 첫째 같은 경우는 논술을 했어요. 그 논술이 뭐냐면 그 초등 저학년 때 그것도 동네 친구 몇 명이서? 3명이서 네.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책 읽고 이제 토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그걸 좀 잠깐 지속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그거 딱히 없이 딱히 없이 진행하셨는데, 네. 그러면 고등 같은 경우 사실 국어가 네. 생각보다 어려워. 우리가 우리말이니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등 그 수능 문제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혹시 뭐 고비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냥 독서만으로 다 될까요? 독서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머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야, 책 읽는 거하고 실제 그쵸. 학교에서 달라라고 네. 생각을 분명 하실 텐데 네. 저희도 독서를 나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독서하고 고등 때 첫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그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게 저는 그때 시간을 줬었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막 단기간에 금방.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국어 역량 좀 있고 이제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이해력과 문해력이 충분히 갖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그 격차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부족한 거를 다 스스로 해결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는
그게 아마 아이가 학원 의존도가 좀 낮아서 아닐까 싶은데.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럴 때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아이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내가 선택하는 그 지점도 다르고 학원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학원도 좋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고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좀 본인 스스로 이겨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시점에서도 그냥 한번 일단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고등 시기에 왜냐면 네네. 급하잖아요. 그쵸, 그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스스로 해나겠다는 거는 이게 아마 엄마표의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선생님 국어는 이쯤 하고 영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뭐 잠자리 독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 네. 이런 정보들을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고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힘들었던 그 어른의 네. 성인의 영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우리 아이들은 책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즈음에 그때 당시 그 쑥쑥닷컴이라는 게 네네. 있었어요. 네. 그때 막 생겼어요. 그때 당시 그 영어 커뮤니티가 그때 당시 거의 없었는데 네. 그게 딱 생기면서 저희 아이가 커나가는 그 성장 과정하고 같이 영어의 맥을 쭉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많이 어떤 포탈이 많이 없을 때고 네. 어떤 지금은 다양한 뭐 많죠. 인터넷 카페부터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참고를 했죠. 그다음에 그게 중고등까지 어떻게 잘 영어가 연결이 되려면 어떤 도움을 혹시 주셨는지 아이들한테? 네, 그 중고등이라고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까지 계속 이미 정말 넘치는 듣기가 계속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읽기도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네네. 해오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초등 고학년쯤 될 때쯤에는 오히려 책보다는 또 영상의 힘도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이제 좋아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그쵸. 매번 집중해서 두꺼운 책을 사실 읽기는 계속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이 조금 이제 그 비중이 떨어지면 약해지면 그때는 이제 또 영상으로 또 많이 저희가 봤고 그 영상에서 미드도 많이 봤고요. 또 영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그쵸. 네.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기본적인 그 비디오를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네네네. 유아용 비디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영화 채널까지 가고, 요즘에는 또 좋은 것들이 또 넷플릭스 맞아요. 안에도 네. 너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좋은 거죠. 지금 네. 이제 못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 엄마들은 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용하자고 보면은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넷플릭스나 또 왓챠 같은 거도 내가 필요한 영화들 다 볼 수 있으니까 일정 뭐 돈만 내면은 뭐 10,000원 잠깐 그쵸. 넘잖아요. 그래서 그 돈 투자하셔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콘텐츠 찾아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등 때 거의 완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표로 넘어가서 아이가 직접 스스로 네네.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엄마들이 얘기하는 왜 초등 때 영어 다 끝내놓고 수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야 끝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학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는 문과지만 둘째 같은 경우 영재고를 갔다고 제가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 많이 하셨죠, 선생님? 저희가 그 수학을 보니까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 엄마표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네네. 초등 때는 제가 이제 구체물을 가지고 계속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줬어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있었던 게 뭐 가베나 오르다, 그리고 뭐죠?
카포라나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 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뭐 한꺼번에 다 구입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 개 구입해서 저는 그냥 몇 년 계속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그때 하나 구입하고 보드게임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두 명이서 놀았던 시기가 초등 내내 그리고 이제 같이 책과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학원을 처음 그 간 게 그 이제 중학교 딱 이제 입학 준비하면서 이제 그 1월에 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작하는 둘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 가면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이가 해나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집에서 기본적인 기본 문제집 그리고 심화 문제집 이 정도만 이제 풀었었죠. 기본 응용 심하고 단계별로 예. 있는 거 그거 가정에서 했던 게 초등 수학은 다였고 네네. 그 다음에 그때는 그럼 딱히 선행을 하시진 않으셨네요? 그쵸. 그 선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심화 문제를 풀고 대부분 그쵸. 심화가 네. 그 다음 학년 그 같은 네, 학기가 또 기본. 이렇게 네.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제가 한 그 학기. 문제집을 이렇게 풀었고 그렇게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중등 가서 이제 학원 갔을 네, 때도 학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재고는 어느 정도 선행이 없으면 힘들다고 제가 들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저도 영재고를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영재고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학원을 갔기 때문에 영재고를 꼭 넣어야 되겠다. 이건 없었는데 수학적 재능이 좀 있을 거라는 거를 나중에 그 한 1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쯤에 한번 준비해 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때 그냥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네요. 보통은 막 요즘에는 과열돼가지고 어. 영재고 가려면 그쵸, 초등 그쵸. 뭐 3, 4학년 때 다 저기 네. 고등수학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중학교 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네. 아이가 이제 수학이 좀 흥미가 있었었나 봐요. 네네네. 수학은 나름 좋아를 하는데 이제 수학을 뭐 해서 입학을 했다고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 그쵸, 안에서 워낙에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사실은 네. 많아서 네. 뭐 이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고등 가면은 수학이 그 뭐 정석이나 이렇게 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수학을 현행을 따라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 거의 끝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뭐 2, 3년의 선행은 하시지 않은 거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초등 때는 거의 다 그냥 집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많이 나갈 수도 없었고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만 한 거죠. 네.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아니 어떻게 아니 그거는 그냥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네, 아이마다 맞습니다. 또 네. 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선행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그때 해야 될 것들을 네. 잘 밟아가는 네, 게 네. 사실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희 국영수 이야기는 들어봤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문해력이 없으면 사실 애들이 좀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네, 점점 네. 어려워져가지고 네,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뭐 코칭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사회를 특별히 그 학원을 가는 거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그쵸. 또 들기도 네. 하고 또 그게 필요해서 이제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쉽다고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네. 이제 그거는 저도 참 의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초등 때 그 이제 그 경험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예를 들면 그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면 거기 한번 찝어보고 네.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여기 한번 지역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누적이 초등학교 때 됐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그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했던 게 그런 경험들, 체험 활동들. 그래서 초등 때는 그 뭐 박물관 그리고 맞아요. 뭐, 미술관 그리고 또 어떤 과학관 체험 활동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돈 안 들이고도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이용을 하고
뭐 조금 외곽으로 나갈 때는 차를 이용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는 체험활동에 되게 많은 시간들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되게 또 재밌는 맞아요. 시간이기도 네. 하고 그게 뭐 오늘은 막 꼭 여기를 가서 뭐를 배워야 할 거야 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주말에 노는 시간, 주말에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디 정해서 그러니까 초등 때 많이 아이들 데리고 움직이는 것들 그런 활동들이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워낙에 좋은 기기들이 또 많으니까 부모가 나가려고 해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되게 활용하기 좋은 게 네. 뭐냐면 저는 저희 아이한테 직접 그 여행 계획을 오. 짜라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맛집도 본인이 찾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쵸.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사실 학원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잘 못하는데 그거를 많이 빼주셨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계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를 잘 활용하신 케이스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누적이 되면 결국 고등 때 가서 우리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고 그럼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과학은 저희가 초등 내내 저희가 봤던 게 있어요. 그 과학 잡지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초등 고학년 때 이제 수학 잡지도 같이 그때 많이 봤던 수학 것 같아요. 잡지도 있어요? 네, 수학 잡지도 있죠. 과학 잡지는 아는데. 수학 잡지도 있어요. 아, 수학 관련도 네네. 있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과학 잡지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익숙해. 그리고 거기에 또 만화도 있고, 또 아이들 다양하게 그쵸. 볼거리가 있으니까 계속 보는데, 수학 잡지는 나중에 왠지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초등 고학년 때 수학 잡지를 이제 같이 구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확실히 손이 안 가. 손이 확실히. 덜 가더라고. 네. 왜냐면, 이거가 조금 아이한테 유용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런 과학 잡지를 잘 봤으니까 수학 잡지도 잘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만큼 그거는 활용도 낮았어요. 역시 아이들이 부모님들 마음대로 크지 네, 않습니다. 맞아요. 애들이 다 꿰뚫어봐요. 네. 엄마가 이거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다. 아니다.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이 예체능 과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는지.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좀 많이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태권도도 해보고, 수영, 그 다음에 농구,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악기는 피아노를 하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초등 3, 4학년 그쯤에서 네, 이제 그만뒀는데, 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악기 같은 거, 본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악기의 그런 임계점을 한번 좀 넘어보고, 자기가 심취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조금 그때 그 시간을 견뎠어야 되는데, 그 악기를 끝까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악기든, 뭐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아이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지금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근데 저한테 되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 부분은. 맞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시 키운다면 아마 악기를 하셨을 것 같다. 네, 악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고 또 악기가 금방 또 연주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그 걸리죠.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힘도 상당히 거기에서 본인들이 또 많이 배워나가기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좀 좋았을 것 같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때 좀 아쉽다. 다시 키우면 네. 그 악기 정말 열심히 네.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악기 말고도 혹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거
좀 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좀 더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할 걸.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거는. 네. 잘했다고, 맞아요. 나름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처럼 아이들이 부모한테 할 수 있는 효도는 그때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 진짜 너무 예쁘고, 사실은 그쵸, 되게 네. 예쁘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다 물론 각자의 일을 하긴 하지만, 또 어렸을 때, 그 예쁠 때 그 모습으로 부모한테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아이과 사랑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들이, 컸을 때는 그런 느낌이 조금 좀 낮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초등 시기가 최고의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혹시 그런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 초등 유아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이가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엄마표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랑 싸우게 돼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대부분은 아이 눈을 좀 쳐다봐 주시고 아이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아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쌓아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얘기를 해주시느라고 사실 충분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작가님이랑 뭐 라이브 방송을 해도 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 그 외고에서 통하는 엄마표 영어의 힘 읽어보시면 영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굿맘 TV